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지희입니다. 저는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을 이제 많이 비판 주셨던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론 모형들을 연구하는 이론 경제학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 이제 실질적인 성장 정책을 얘기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그 이론적 배경, 경제 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또 최근에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을 연구하고 계시는 학계의 최근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론을 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간단한 식 하나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뭐 1인당 GDP의 증가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한 사람당 경제 산출물 말고 이제 전체 경제 산출물은 사실 우리가 이제 물적 자원을 넣고 또 인적 자원을 넣어서 이리저리 버무려서 이제 경제 산출물 우리 토탈 GDP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경제 산출물이 많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생산성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큰 비약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좀 작은 가구 회사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뭐 가구 회사에 공장 2개 있고 뭐 전시장 매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뭐 공장이나 뭐 회사의 데스크,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물적 자원일 거고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적 자원을 고용해서 이제 이 사람 가구 회사의 매출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이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다른 가구 회사가 와서 더 많은 산출물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주류 경제학의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 특히 그 1인당 경제 산출물의 성장률은 생산성의 성장률이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보는 혁신이라는 거는 이 생산성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이라는 말은 경제학자가 봤을 때는 동어 반복일 정도로 혁신이 없는 성장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혁신 성장 어떤 정책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생산성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어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생산성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서 저 생산성 A는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저 생산성 A에는 기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 외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할 자원 분배 비효율성, resource misallocation이라고 경제학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개선인데요. 일단 알기 쉽게 기술 혁신을 먼저 얘기하면 기술 혁신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혁신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없던 제품을 개발하는 혁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 혁신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가져다가 기술을 도입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가구 회사의 예를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기존 제품의 혁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나무 의자를 생산하다가 인체공학적인 나무 의자를 생산한다. 라고 하면 이제 기존 제품의 혁신이 되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구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컨셉을 내놓아서 뭐 오디오 시스템과 뭐 책장을 같이 합친 뭐 새로운 개념의 가구를 개발했다 하면 이제 이게 새로운 제품 개발이 될 거고요. 기술 도입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에서 고객을 잘 매니지하기 위해서 뭐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기존에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게 기술 도입에 해당될 텐데요. 이제 이 혁신 성장 정책들을 이제 많이 논의하실 텐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중요한 기술 혁신이고요. 근데 이제 혁신 정책을 이제 고민하실 때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기술 혁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거
간에 미국의 연구를 최근 연구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기술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제품 혁신과 새로운 제품 개발 이 둘 중에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한 혁신은 어떤 것일까 연구를 해봤더니 기존 제품의 혁신이 새로운 제품 개발의 혁신보다 경제 성장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수십 년간의 미국의 경제 성장을 봤을 때요. 하지만 뭐 기존 제품 혁신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긴 했지만 새로운 제품의 혁신 또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술 혁신 또한 전체 경제 산출물 저 공식처럼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생산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술 혁신은 기술 혁신에도 이 생산성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생산성이요. 그럼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 연구개발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똑같은 성장을 이루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선진국들 데이터를 봤을 때 연구 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아서 기술 혁신의 성장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 개선인데 아까 가구 회사의 예를 들어보이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성의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혁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의 개선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 회사에서 아까 제가 공장이 2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공장은 되게 바람이 잘 통하는 부지에 있고 하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지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가구 마감 공정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 가구 마감 공정이 바람이 잘 통하는 데 들어가면 그 마감재도 빨리 마르고 더 효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물적 자원의 배분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적 자본의 물적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 예고요. 인적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꼼꼼하지 못한데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가구 검수 작업에 배정된다던가. 이 사람이 뭐 디자인 쪽에 들어가면 더 많은 생산성이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를 보면 흑인과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사실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개선된 경우거든요. 이게 예전 같은 60년대 같으면 뭐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이나 흑인들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러한 노동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의 개선이 196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 성장의 4분의 1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 경제 성장의 4분의 1을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여고요. 여기서 아까 서 박사님 발표 자료에 있었는데 말씀 못하신 것 중에는 뭐 우리나라의 지역적 불균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숙련, 숙련의 그 불일치 아니면 그런 불평등의 문제 이 모두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뿐만 아니라 성장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이 뭐 사실은 분배 정책이긴 한데 이런 임금 소득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비주류 계층이라면 아무튼 사회 소외 계층의 어떤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뭐 교육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서 잘 실현이 된다면 이런 노동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의 개선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런데 이런 그 비효율적 배분의 개선은 사실 중기 정책입니다. 장기 정책이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점이 존재하거든요. 최고로 효율적인 배분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저희가 도달하면 더 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 정책은 될 수가 없고요. 장기 성장 정책은 경제 성장 이론에서 봤을 때 장기 성장 정책은 인구 정책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해야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수요의 주체도 생기지만 기술 혁신의 주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저출산 정책이니 다른 정책들이 사실은 저는 경제 성장 장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조성